정말 중요한 거, 무엇이 중요한디?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지루성 피부염에서의 일상관리 중에서는 술이다, 금주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더마허브 TV 스킨룩스 대표 원장입니다. 저희가 최근에 일상관리에 대해서 좀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, 제가 특히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뭐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 일상관리가 뭐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사실 치료를 잘하는 게 우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일상관리로 좀 증상이 개선이 되는 데는, 증상이 심한 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. 특히 뭐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이고,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돼서 포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일상관리는 일상관리로 나을 환자들은 경증의 질환인 경우죠. 뭐 저희 병원 오실 정도의 분들,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관리 뭐 해볼 만큼 해보셔서 크게 의미 없다는 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,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딱 한 가지 일상관리가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. 저희 병원 더마허브 특허물질 사용한 임상이고요. 이 환자분은 치료기간 1년. 치료 자체는 뭐 상당히 잘 됐죠. 이분 같은 경우는 마침 또 같은 귀걸이를 하고 오셔가지고 좀 비교가 잘 되는 분인데, 치료 자체는 뭐 상당히 잘 됐죠.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마도 증상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, 이마나 이제 볼 쪽에 뭐 전형적으로 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 받을 만한 환자인데, 치료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증상이 지루성 피부염이건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건 뭐 다른 명확한 원인이 있건 간에 뭐 열대사랑은 일단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요런 증상이 생긴 원인 같은 걸 잘 잡아주면 되죠.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면 됩니다. 제가 일상관리로 낫지 않는다고 딱 말했습니다. 외부 온도나 뭐 습도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하라는 둥, 뭐 에어컨을 틀면 악화되고, 뭐 히터 바람을 직방으로 맞으면은 심해지고,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뭐 히터 맞아서 바로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, 더운데 에어컨 안 켜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. 외부 온도나 습도 때문에 뭐 낫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치료 못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, 그냥. 뭐 보습제를 잘 써야지 뭐 낫는다라든가, 뭐 팩을 뭐 이런저런 팩을 해라, 뭐 세안을 이래저래 해라, 극단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, 뭐 마음 관리를 해라, 뭐 이런 걸로 효과 있던가요? 그런 걸로 효과 있었던 분들은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. 말리지 않고요. 뭐 마음 관리 잘하면 좋잖아요. 뭐 마음 관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분들이 좋죠. 근데 저도 마음 관리 잘 안 되는데, 이 환자분들이 마음 관리해 가지고 지루성 피부염이 낫는다?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한 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뭐 마음 관리를 하라든가,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일단 저희 병원에서 제 방에서 울고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. 증상 이야기하다가 뭐 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환자들이 울고 난리예요.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. 증상 심한 환자들은 뭐 마음 관리하라고 해봐야 마음 관리가 안 되고, 보통 하루에도 뭐 한 100번씩 거울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뭐 거울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말까인데, 마음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전혀 쓰잘데가 없는 얘기입니다. 뭐 스님이나 목사, 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는 한 마음 관리 같은 거
하나마나한 얘기니까 저희는 안 하고. 근데 일상관리 중에 딱 하나 효과 있는 게 있죠. 그게 뭐냐면은 요 논문에 잘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. 제가 보통 논문 요즘 잘 소개를 안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환자분들이 논문을 보면 좀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고 해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, 요거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지루성 피부염의 연관 요인을 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. 이 지역사회 기반이니까 이제 N수가 꽤 크겠죠. 보면 이 연구 목적이 지루성 피부염의 유병률을 결정하고 적절한 건강 관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지루성 피부염에 자주 발생하는 관련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죠. 그래서 보면은 담배, 그리고 특히 알코올, 그리고 우울증, 간질, 교육 수준, 이런 것들이 지루성 피부염에 영향이 있더라 라는 게 지역사회 기반 연구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지루성 피부염 유병률은 담배, 특히 알코올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더 높다. 이거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. 특히 알코올. 담배도 높은데 알코올이 훨씬 더 심하죠. 그래서 술 먹으면 사실 치료가 좀 잘 안 되거나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뭐 이제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술 드시라고 하거든요. 술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치료 기간이 딱 1.5배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, 그런 경우는. 근데 술 먹으면서도 치료가 안 되진 않아요. 근데 빨리 치료하려면 술 안 먹는 게,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울증이나 간질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도 이 지루성 피부염 유병률이 높은데, 요런 그 우울증이나 뭐 간질, 항전간제 요런 약물 영향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런 그 신경과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, 요거는 좀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. 요거는 따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. 그 신경과 관련된 내용으로는.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지루성 피부염 유병률이 비례하여 증가하는데,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좀 다룬 바가 있는데, 이게 아무래도 그 병원 이용률이랑 연관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. 우리나라만 뭐 피부과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, 이거 연구한 나라에서도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,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을 갖고,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피부과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보통 저소득, 낮은 교육 수준, 그래서 이제 피부과 정도로는 이 병원을 갈 수 없는, 이런 뭐 조금 머리나 뭐 두피에 뭐 비듬 정도 생기거나 뭐 얼굴에 약간 뭐 염증이 있는 수준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거는 소득 비례, 그리고 병원 이용률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. 그래서 알코올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, 요거는 챗 GPT를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. 챗 GPT의 관련 내용을 보면,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. 근데 이제 말라세지아라는 이런 미생물이랑 이 피부의 이런 그 증식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게 그 썰 중에 하나죠. 이 말라세지아가 그 추정을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뭐 말라세지아가 뭐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데, 보면은 이 음주가 면역 체계를 약화를 시킨다는 거죠. 그 담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, 그래서 요 면역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말라세지아의 이 증식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. 요거가 가설 중에 하나. 요거는 뭐 흔한 가설이죠.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요거 같이 소개시켜 드렸고,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이제 그 피부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가잖아요. 디하이드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루성 피부염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. 그리고 이제 주류에 뭐 술 같은 경우에, 일부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원 물질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, 기본적으로 술에는 좀 먹으면은 혈관이 확장되잖아요.
그래서 일부 알코올 음료에 뭐 히스타민과 아황산염이 함유돼 가지고 요런 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지루성 피부염 증상을 악화하고, 그리고 이제 술 많이 먹으면은 피부에 이런 유수분 밸런스를 깬다는 거죠. 요런 게 그 알라세지아의 생육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런 게 안 좋다라는,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. 근데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고, 근데 요 알코올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.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몇 가지 내용들, 이제 알코올의 면역 억제라든가 혈관 확장이라든가 이런 알레르기 물질, 그리고 이제 유수분 밸런스, 요런 것들이 알코올이 지루성 피부염에 미친 영향의 다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, 근데 나와 있는 것들이 요런 게 사실 뭐 유력하고, 뭐 요 내용 자체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.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50점, 60점 정도로는 해석이 되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코올은 지루성 피부염에 굉장히 그 해롭습니다. 뭐 백해무익이라고 했는데 뭘 이제 좋은 게 하나도 없죠. 마음의 평화, 마음 관리 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,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코올은 지루성 피부염에 굉장히 유익이 없고 해롭기만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일상 관리 중에 가장 확실한 거 딱 하나만 해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금주를 뽑을 겁니다.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 이제 지루성 피부염 뭐 관리한다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하게 뭐 세안을 언제 하고, 열대사를 어쩌고 하느라고 뭐 히터를 끄고 에어컨을 끄고 뭐 이런 게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. 그냥 그럴 시간에 그냥 술이나 딱 금주하시는 것만으로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잡다구리한 관리에 한 10배쯤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뭐 세안을 뭐 샤워 전에 하네, 뭐 샤워 중간에 하네, 뭐 이러는 그 시간에 그냥 술 안 먹으면 끝이에요. 세안을 그렇게 하고 술 먹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정말 중요한 거, 무엇이 중헌디?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지루성 피부염에서의 일상관리 중에서는 술이다, 금주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상관리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. 뭐 다른 잡다구리한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, 환자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. 그죠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